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35%를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우리 포인트의 70%를 환산해서 주는데 요거는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놨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칫솔을 하나 팔 때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1대1로 회사가 준다 그러면 그건 다단계 회사가 아니고 방문 판매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다 그렇게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드는 거죠? 같이 힘을 합쳐서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소비자 그룹에서 각각의 능력을 인정해줘서 수당을 줘야 돼요.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죠?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PV를. 여러분들이 다 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물건 살 때마다 똑같이 포인트 적립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뭐 2, 3년 안에 뭐 안 쓰면 없어지거나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오히려 그런 대형마트나 편의점보다도 무려 10배나 5배 가까이 포인트를 더 주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포인트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70%를 환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70%든 80%든 100%든 상관없어요. 회사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는 넘을 수 없다? 35% 넘을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복잡해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니까 지워버리시고 요 70%를 회사가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으로 나눠서 주는데 제일 많이 주는 수당이 무슨 수당이죠? 후원수당이에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저게 이제 세미세일즈 마스터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캡처 받아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로그인을 누르세요. 그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무료 회원 가입하신 거를 치고 들어가시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이 매출 내역이라 그래서 내 하위 좌우에 하루에 몇 명이 어떤 제품 몇 포인트짜리 물건을 샀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주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실 수 있게끔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1년 12월 16일 날 저의 총 산하에서 일어난 매출 건수는 422건이고 포인트는 880만 대 110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422건이라는 수치예요. 제가 물건을 팔러 돌아다녔으면 하루에 400명한테 물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400명한테 물건 택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파는 사업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산하 매출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가 지워놨어요. 보면 이렇게 꼬부랑 글씨로 되어 있는 분들은 태국 사람이에요. 지금 태국에서 석세스 세미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그 남미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뭐 몽골어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넘어가면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으신 분, 중국 법인에서 물건 산 거예요. 그게 다 누구한테 인정을 해준다고요?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는 멋진 사업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후원수당 간단해요. 7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세미세일즈 마스터 시간이니까 첫 번째 단계만 배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얼마? 왼쪽 전체가 다 합쳐서 30만 포인트. 오른쪽 전체가 다 얼마? 30만 포인트가 되면 점수는 15점이라는 점수를 준대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돈 얼마라고? 약 6만 4,500원의 수당을 드립니다라고 해놨어요. 이해되시죠? 요 왼쪽에 전체 아까 제가 이 위에 보여드렸죠. 이거를 다 더했을 때 30만. 근데 만약에 오늘 30만이 안 됐어. 그럼 아까 규칙이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2월 해줘요. 그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요, 제 파트너사님한테 이 세미세일즈 마스터를 준비해 봅시다 하고 제가 1월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켰어요. 한번 해본 거예요. 달성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분 맨 바닥에 보시면 1월 17일 날 왼쪽 28만 포인트, 오른쪽 24만 포인트가 됐어요. 자, 30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은 너 이날 안 됐으니까 사재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빵으로 돌려버릴 거야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다 이거를 그 다음 날로 이렇게 2월 해줬어. 1월 18일로. 그래서 100% 다 2월을 해줬는데 그날 일어난 요 103,900, 67,800하고 더해서 이날 최종적으로 30만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15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보상 플랜 이 15점의 의미가 뭔가라고 배워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15점은 그냥 64,500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15점 64,500원 되셨어요 라고 돼 있죠. 한 번 탄 거예요. 자, 이틀 뒤에 또 1월 20일 날 어떻게 됐죠? 또 탔어. 이틀 만에.
그 다음에 또 이틀 뒤에 세 번째 탔어. 이제는 4일 만에 네 번째 탔어. 마지막 어떻게 되죠? 다섯 번째를 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 후원수당에서 64,500원짜리를 얼마? 다섯 번 해서 후원수당은 얼마를 탔다? 32만 원을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4월 16일부터 이 시행하는 제도는 뭐냐면 이렇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좌우 합계가 얼마? 150, 150. 그러니까 아까 30, 30을 다섯 번 맞았으니까 150, 150 되겠죠. 그러니까 16일부터 말일, 1일부터 15일, 이렇게 보름에 저 정도 뜬 사람들한테는 추가로 얼마를 드리겠다고요? 2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후원수당 30만, 30만, 64,500원짜리 몇 번 맞았죠? 다섯 번을 맞았더니 좌우가 150, 150이 됐다. 합산이. 그럼 당신한테는 추가로 얼마를 더 드리겠다고요? 20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럼 15일 기간 동안에 얼마 탄 거죠? 후원수당 32만 원, 세일즈 마스터 프로그램 20만 원에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20만 원에서 총 얼마? 5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소득이 주어진 거예요. 괜찮죠? 이거를요, 나머지 보름 1일부터 15일이나 16일부터 말일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똑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게 15일 기준으로는 50만 원이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100만 원이에요. 이거를 20만 원씩 떠주는 게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부업으로 여러분들이 노동소득 열심히 하세요. 직장 이후에 애들 학교나 남편 회사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 난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주니까. 이거 혼자 여러분들한테 이 조직 만드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안내하신 분들하고 스폰서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는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전부 다 어떻게 제공하고 있죠?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만 좀 더 짚고 갈게요. 그럼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데죠? 우리 생필품 한 달에 얼마 정도 쓸까요? 얼마 정도 쓴다고 알고 계시죠? 네. 통계청에서 204만 원이라고 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240만 원이라는 돈에는 식료품, 주류, 의류, 수도, 보건, 교통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애터미랑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몇 프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가 좀 집요하게 찾아봤어요. 어떤 군에서 찾아봤냐면 첫 번째 우리 애터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품, 세 번째 우리 아자몰에 있는 식료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볼게요. 자, 우리나라 성인 이거 21년 작년 자료입니다. 성인 한 명당 얼마 쓴다? 84,000원 쓴대요. 그리고 이 84,000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봤더니 자, 첫 번째 1위 어디에 쓰죠?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보충제, 우리 애터미 슬림바디랑 라이프 밸런스 있죠. 세 번째 종합 비타민이나 단일 비타민 같은 거가 있고요. 4위는 체지방 감소 제품, 우리 슬림바디 보이차 있죠. 그 다음에 5위 홍삼. 다 애터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게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품질이 정말 뛰어나고 우수한 제품들, 창피하지 않는 제품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여러분들이 84,000원 쓰는 거에 다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 84,000원을 대형마트에 갖다 주면은 그냥 대형마트가 가져가는 거고, 저거를 애터미에서 사서 집에 고용을 하세요. 하나 먹을 때마다 나한테 뭐가 들어오죠? 시스템 소득이 들어온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장품은요? 전 좀 놀랐어요. 남자분들이 화장품을 한 달에 45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5만 원 정도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종 정도를 쓴대요. 기초 화장품부터 웬만한 폼이나 이런 그 에센스까지 다 써서 한 5만 원 정도고요. 여자분들은 한 달에 7만 원 정도를 쓰는데 폼 클렌징 자주 쓴대요. 우리 애터미 폼 클렌징 기가 막힙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 좋죠? 자, 그럼 우리 가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있는데 요 4인 가구 평균적으로 식료품비가 얼마다? 70만 원이래요. 70만 원. 어마어마하죠? 아자몰로 바꾸세요. 70만 원 대형마트 갖다 주지 마시고. 자, 1인 가구 여자 식료품 31만 원, 1인 가구 남자 식료품 3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6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4인 가구까지 제가 다 통계를 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1인 가구 평균
몇만 포인트? 네, 1인 가구를 보니까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이거를 갖다가 애터미에서 다 안 바꿨으니까 한 30% 정도, 30% 포인트 비율로 좀 바꿨었다. 100%다. 애터미 제품으로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애터미 제품으로 저걸 다 저 금액만큼을 바꿨었다 하면 포인트를 30%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은 포인트가 50%인데요. 식료품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거의 평균 30%로 잡았을 때 1인 가구는 여러분들한테 몇만 포인트 한 달에? 15만 포인트. 2인 가족은 25만 포인트. 3인 가족은 28만 포인트. 4인 가족은 32만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은 그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까 셀비 세일즈 마스터 보름에 얼마라 그랬죠? 좌우가 150, 150 떴을 때예요. 그럼 대충 계산되시죠? 4인 가족으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몇 가구죠? 5가구 정도가 필요해요. 1인 가구로 하려면 15만 포인트니까 10가구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뭐 물어보고 다니실까요? 너 집에 몇 명이 사니?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렇잖아요 좀. 근데 그러지 마시고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가 전 이거 보고 놀란 게 1인 가구가 31%가 넘는데요. 그리고 2인 가구가 28%.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6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너 몇 가구야? 라고 물어보면 60%의 확률로 1인 아니면 2인 가구라는 거죠. 제일 좋은 4인 가구는 몇 프로? 15%. 그러니까 10번 물어보면 한두 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략을 여러분들의 스폰서하고 명단 작성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짜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일하는 시간으로 9,120원 하면 105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 105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공짜로 그냥 주어져요. 애텀에서 연금성 소득이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105시간. 뭐 자녀분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거고요. 여행을 가실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거고 가족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 뭐 아침이나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충분히 되시고도 남으실 거예요. 뭔가를 배우실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금액 100만 원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분들 학원 더 보내주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주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뭐 골프를 배우신다든지 필라테스 같은 거 좋은 거 배우세요. 아니면 미용하러 이렇게 미용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다니셔도 되고 그렇죠? 남편 나 차 바꿔주고 싶다. 얼마든지 좋은 차로 바꿔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 같은 거 하셔도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달 내내 상반기 하반기 다 내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1인 가족 기준으로 20가구 정도,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좌우에 각각 12가족, 3, 4인만 난 찾겠다. 좌우에 각 1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작전을 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작년에 플랫폼 국감 아시죠?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의 국정감사를 했어요. 왜죠?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플랫폼 대기업의 CEO들을 불러다 놓고 박사를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회사들의 저희가 주주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죄 지은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 정보를 갖고 이 사람들도 돈 많이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카카오톡 뭐 했죠? 원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 택시 불러오는 서비스, 미용실 예약하는 서비스, 이제 은행 서비스 이런 데로 다 진출을 하는 거예요. 자, 야놀자 왜 혼났죠? 맨 처음에는 호텔이나 모텔을 갖다가 소개해 주는 어플이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광고비를 많이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데서 데이터를 갖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지역에 호텔이나 모텔을 인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배달의 민족 왜 혼났죠? 음식값보다 배달값이 이제 더 비싸. 이상하게 음식을 많이 파는데 식당 사장님이 돈 버는 게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자꾸 돈을 벌어.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여기 총수님들도 뭐라 그러죠? 우리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무슨 법을 어겼어요?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참 무서워요. 저희 집 앞에 정문에 배달의 민족 본사가 있고요. 후문에는 쿠팡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배달의 민족이 뭘 하잖아요. 우리 동네가 시범 케이스예요. 저희 동네 근처에 가잖아요. 이제 서빙 전부 다 이 로봇이에요. 한 달 인건비 대략 아시죠? 이 로봇 한 달 배달의 민족에서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주시잖아요. 알아서 가서 충전하고요. 24시간 동안 일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쉬는 시간 달라 그러거나 화장실 간다고 얘기 안 하고요. 퇴직금 달라고 얘기 안 하고요. 원래 쉬거나 그러지 않아요. 50만 원만 내면. 어마어마하죠. 24시간 일하는 인건비 직원 한 명 들려면 얼마 정도 들을까요? 한 달에. 뭐 12시간씩 교대한다 그래도 한 400만 원 정도 들 텐데 앞으로 50만 원짜리 얘가 일자리를 다 대체한 거예요. 요거 배민 딜리 아시나요? 딜리? 이미 2019년도에 저희 아파트 단지 중에 그 석촌호수에 있는 아파트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아파트에 시행을 해요. 얘는 뭘 하는 애냐면요. 약 배달, 음식 배달, 신문 배달, 택배 배달 다 해요. 저희 아파트 공고 붙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요 딜리버리 앞으로 시험한다고. 요새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막 신났죠. 배달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없어질 직업입니다. 요거 뭐 검색하시면 되냐면 배달의 민족 딜리 검색하시면요. 얘 실제로 지금 어떻게 배달하고 있는지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해요. 몇천 원만 내시면은 재활용품까지도 집 앞에 가져서요. 얘한테 담아주고 얘가 다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오징어 게임.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영화 한 편을 만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작년 한 해 전 세계 최고의 열풍을 본 거 한국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제작되어 있는 거를 사서 보여줬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250억을 들여서 직접 제작한 드라마예요. 얼마 들었다고요? 250억. 이 모든 판권은 어디로 갔을까요? 넷플릭스가 1조 넘게 받아갔어요. 지금 피규어 같은 거, 캐릭터 만든 이런 아이템 사업도 전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갔어요. 요걸 만든 제작사,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제작사, 영화 선배님들이 요새 다 한숨이에요. 이 제작사요, 넷플릭스 제작사, 요 오징어 게임 제작사요, 25억밖에 못 받았대요. 제작비의 10%를 주는 게 넷플릭스의 그 룰이래요. 2차 판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모든 2차 판권 누가 가져가죠? 넷플릭스가 가져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극장에 영화 걸고 싶은데 걸 수는 없어. 넷플릭스를 가자니 10%밖에 안 줘. 그거 먹고 끝이야. 영원히 없어.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제작사를 차리고 싶다 그랬는데 제작사를 차려봤자 넷플릭스한테 죽 써서 그냥 다 넷플릭스 주는 꼴이 되겠더라고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럼 뭐 해야죠? 애터미나 해야지 뭐 그냥. 아 영화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하고 애터미 그만하고 영화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직은 해야겠어. 할 게 없어.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왓챠, 티빙, 웨이브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쿠팡 혹시 멤버십 있으신 분은 쿠팡 플레이 무료예요. 요새 김수현 씨하고 차승원 씨 주연의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 난 그거 보고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보세요. 엄청나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런 이 시스템 소득의 판권도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도요 이제 아무나 못해요. 원래도 뭐 소설가나 작곡가나 유튜버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영화판마저도 이렇게 지배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두려운 거, 41의 이대용이 두려운 건 뭐냐면 이 하루노인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요 하루노인의 후지타 다카노리라는 이 분은요 하류노인을 쓰신 분인데 일본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무서웠던 건 뭐냐면 원래 못 살았던 사람이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나 무슨 복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뭐 원래 힘들으셨던 분이니까 이해가 돼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잘 살았던 사람, 지금 대기업에서 종사했던 사람, 능력이 있는 공무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류노인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문화생활을 못 누리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1, 2, 3층을 다 준비해놨는데 왜 갑자기 하루노인이 돼버렸을까요? 자기는 준비가 잘 돼 있는데 배우자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을 보면 이 작가가 충격을 받은 거는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자녀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모은 연금을 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후, 자기 혼자서 보낼 거는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는데 배우자나 자녀 한 명만 아파도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풍지박살이. 그래서 하류노인으로 전략하더라.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애터미에서 저도 계속 이렇게 자본소득이나 시스템 소득에 이렇게 열중을 하고 있냐면 겁나요. 제가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생활 있죠. 최소한 애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충분히 가고, 그 다음에 일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구애 없이 제가 그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직장에서 일을 했던 이런 삶이 은퇴를 한 다음에 이게 깨진다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대기업을 다니시거나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배우셨거나 못 배우셨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대기업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누구나 다 시스템 소득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애터미 얼마나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2020년 3월에 생긴 일, 스캇 갤러웨이의 최신작의 그 거대한 가속인가요?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2020년 3월 무슨 일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팬데믹 선언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빗장 걸어 잔 거, 팬데믹 선언이 있으면서 기존에 그 가치가 있었던 기업들이 전부 다 폭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팬데믹을 외친 날부터 기업 가치가 상승한 회사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애플, 어떻죠? 애플. 기업 가치가 1조 가는데 걸린 시간이 42년이었대요. 근데 42년 걸렸던 1조가 2조 달러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팬데믹 선언하자마자 다른 회사 다 도산하고 있을 때 애플은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로 가는데 5개월밖에 안 걸린 거야. 그 다음에 테슬라. 우리 국민연금도 작년에 테슬라 때문에 1조 넘게 번 거 아시죠? 테슬라가 폭스바겐, 혼다, 토요타, 다이밀러, 폭스바겐 그룹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죠. 뭐 그 람보르기니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보다 어떻다? 못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존을 표시한 건 뭐냐면요, 아마존이 그냥 대표라서 해놓은 거예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보급률 있죠. 사람들이 2020년 3월 달에 16% 정도가 온라인을 쓰고 있었대요. 아마존을 포함해서 16%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1년에 1%씩이 올라간대요. 근데 2030년 지점인 27%까지, 원래 2030년이 돼야지 27%야. 근데 어떻게 됐죠? 2020년 4월에 한 달 만에 30%를 돌파하게 된 거예요. 시간을 10년, 20년을 갑자기 확 땡겨버린 거죠. 애터미는 2020년 3월 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폭락했을까요? 보실래요? 몇 조 돌파했죠? 우리? 작년에 2조 돌파했어요. 코로나 시기 때요, 국내랑 글로벌 통합 매출이 1조 대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2조를 돌파했다고요. 23개국까지 이제 더 해외를 진출을 하고, 코로나 시국인데 우리 못 가도 해외 진출은 다 했어요. 시대의 흐름에 지금 이게 맞는 사업일까요? 안 맞는 사업일까요? 네,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네, 보이시나요? 19년도에 이렇게 회원가입수가 돼 있던 게 2020년 팬데믹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스캇 갤러웨이 교수가 얘기했던 거랑 지금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애터미라는 회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회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마트 작년에 21조 원 했습니다. 이마트 하나 21조 원 했다고요. 그럼 애터미라는 회사가요, 아자몰이라는 그 회사랑 같이 우리나라에서만 21조가 아니라 지금 23개국 나가 있다면서요. 아니 23개국에서 이마트 정도의 매출을 한다 그러면 얼마죠? 400조가 넘어요. 그럼 회장님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겸손하게 100조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웃었죠. 그 100조 얘기하는 게 진짜 어떤 거죠? 진짜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0조에서 지금 2조 하고 있다고요. 몇 프로죠? 겸손한 100조에서 2%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늦으셨어요? 안 늦으셨어요? 안 늦으셨어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